서울의 겨울비가 쏟아지던 그날, 김준호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의 스캔들, 그와 그의 비서, 이태민이 함께 찍힌 모호한 장면이었다. 이게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사장님,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온 도시가 우리를 약혼자로 믿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35살의 냉철한 CEO,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가둔 채 살아온 남자였다. 태민은 그의 오른팔이자 28살의 젊은 비서, 예술가의 꿈을 접고 회사에 몸담은 채 조용히 버티는 사람.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제 그 우연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휘감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일까? 태민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스캔들을 무마하려면 우리 둘이 정말로 약혼한 척해야 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태민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서로 닿는 그 느낌이 왜 이렇게 생생한지 알 수 없었다. 서울의 밤은 그들의 비밀을 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그들의 로맨스를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가족들은 축하의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는 이를 악물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좋아. 하지만 이건 가짜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연극일 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 연극이 정말 가짜로 끝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약혼 발표 파티는 준호의 사적인 클럽에서 열렸다. 서울의 상류층들이 모인 그곳에서 준호는 태민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태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장님의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여전한 냉기가 서렸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태민 씨와의 약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지자 태민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 순간이 진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재킷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고생 많았어. 이제 쉬어. 태민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이 모든 게 정말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 같은 사람이. 준호가 태민의 어깨를 잡았다. 태민아,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말에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준호의 마음속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 미팅에서 평소처럼 냉철했다. 하지만 태민이 커피를 가져다 줄 때마다 그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태민은 그 변화를 느꼈다. 사장님의 눈빛이 변했어.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약혼자로서의 첫 데이트를 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메뉴를 고르며 말했다. 태민아,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처럼 강한 커피요. 하지만 가끔은 달콤한 게 필요하죠. 그 말에 준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서울의 거리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러나 갈등은 곧 찾아왔다. 준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날아왔다. 준호야, 이 소문이 사실이니? 태민 씨가 남자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진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그의 가슴이 아팠다. 태민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저는 준호가 태민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이건 아직은 그 포옹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시간이 흘렀다. 약혼 발표 후 한 달,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준호와 태민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다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태민은 준호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죠. 준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태민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준호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태민의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된 걸까? 한편 언론의 압박은 심해졌다. 한 기자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로맨스를 파헤치려 했고 준호는 분노했다. 이건 프라이버시야. 그는 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대 위에서 준호는 태민의 손을 꼭 쥐었다. 태민은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청중은 감동받았지만 태민은 준호의 떨리는 손을 느꼈다. 사장님, 당신도 두렵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태민이 말했다. 사장님, 이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대답 대신 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해. 준호의 변화는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회사 직원들은 그의 미소를 자주 보았고 태민과의 대화는 길어졌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깊었다. 준호는 밤마다 혼자서 생각했다. 나는 태민을 사랑하는 걸까? 이 감정은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감정을 숨겨야 했던 날들. 태민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두 번째 위기는 준호의 전 약혼녀로부터 왔다. 그녀가 서울로 돌아와 준호 오빠,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었다. 태민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질투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사장님, 저는 그냥 비서일 뿐인가요? 준호는 태민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너는 내 약혼자야. 진짜로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태민의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서울의 겨울별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준호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엄마, 이건 제 선택입니다. 태민은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포기했다. 태민은 준호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다. 사장님,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태민아, 이제부터는 영원히 함께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약혼식 후에 왔다. 스캔들의 진실이 폭로될 뻔한 순간 준호는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했다. 태민아, 만약 이 모든 게 무너지면 너와 도망칠게.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우리는 맞서야 해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그들의 결의는 도시 전체를 감동시켰다. 언론은 이제 그들을 진정한 커플로 보도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준호는 태민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건 가짜가 아니야. 태민의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 사랑해요. 준호도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나도 사랑해. 태민아. 서울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명예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여정. 준호와 태민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약혼식 후 두 사람은 함께 사는 일상을 시작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준호는 아침마다 태민을 깨우며 커피를 타주었다. 태민아, 일어났어? 오늘 내 전시회가 있잖아. 태민은 졸린 눈으로 웃었다. 사장님, 당신이 내 매니저가 된 기분이에요. 준호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회사에서조차 그는 직원들에게 더 부드러워졌다. 태민의 개인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준호의 모습이 은은히 스며들어 있었다.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따뜻함. 관객들은 감동받았고 준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태민이 이렇게 빛날 줄이야. 전시회 후 두 사람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태민이 말했다. 사장님,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비서로만 살았을 거예요. 준호는 태민의 손을 쥐었다. 나도 그래. 너 덕분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 그러나 행복은 시험을 동반했다. 준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준호 씨, 그 약혼자가 정말 괜찮아요? 사업에 지장 없나?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소리를 다시 하면 계약은 끝입니다. 그 후 그는 태민에게 털어놓았다. 태민아,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올 텐데. 태민은 준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럼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라면. 봄이 오면서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준호는 태민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항상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감정을 숨겼지. 태민은 듣다가 말했다. 사장님, 강함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태민이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울어도 돼요. 돌아온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태민의 가족이 그를 찾아왔다. 태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와 약혼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화가 났다. 태민은 떨면서도 대답했다. 아빠, 이건 제 선택이에요. 준호 씨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다. 태민의 가족분들, 저는 태민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탁드려요.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그 진심에 태민의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흘렸다. 태민아, 내가 행복하다면.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LGBT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모두가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의 연설은 뉴스에 나왔고 도시 전체가 감동받았다. 태민은 자랑스러워하며 준호를 안았다. 사장님, 당신은 변했어요. 더 인간적으로. 준호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준호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만약 이 사랑이 무너지면. 태민은 그런 준호를 깨워 안아주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태민도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저는 항상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준호가 말했다. 절대 안 돼. 영원히 함께할게. 가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에서 준호는 태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태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태민은 감격했다. 사장님, 감사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 준호의 완벽주의, 태민의 자책.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 큰 시련이 왔다. 준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의 음모로 스캔들이 재점화되었다. CEO의 동성애가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 주주들의 압박이 쏟아졌다. 준호는 포기할 뻔했다. 태민아, 어쩌면 헤어져야 할지도. 태민의 눈이 커졌다. 아니요. 이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싸워요. 태민의 결의에 준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고백했다. 나는 태민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 인생의 힘입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연설은 전국을 울렸다. 주주들은 지지했고 회사 주가는 상승했다. 태민은 무대 뒤에서 준호를 안았다.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야말로. 결혼식이 다가오던 그해 겨울,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준호와 태민은 교회에서 서약을 했다. 태민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영원히 사랑할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씨,
당신이 제 삶을 밝혀줬어요. 함께 알게 해요. 청중의 박수가 터지자 두 사람은 키스했다. 그 순간 도시 전체가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듯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준호는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했고 태민은 전시회를 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작은 다툼, 준호의 과도한 일, 태민의 창작 블록. 사장님, 왜 항상 일만 해요? 태민이 소리쳤다. 준호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소중하니까. 더 잘하고 싶었어. 그 다툼은 그들을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 1년 후, 태민은 임신한 여동생을 돌보는 일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이에 대한 꿈을 키웠다. 준호 씨, 우리도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민했다. 입양, 대리모, 그들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태민아, 함께라면 가능해. 그들은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그 여정은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이겨냈다. 2년이 지나 그들은 작은 아이를 입양했다. 이름은 희망.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채웠다. 준호는 아빠가 되었고 태민은 그 변화를 보며 행복했다. 당신은 완벽한 아버지예요. 준호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시간은 흘러 5년 후, 준호의 회사는 LGBT 권익단체를 후원하는 리더가 되었다. 태민은 유명 화가가 되었다. 희망은 자랐고 그들의 가족은 서울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가끔 피곤함을 느꼈다. 태민아, 내가 과한가? 태민은 안아주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10년 후 준호와 태민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제주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희망은 대학생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빠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준호는 태민을 보며 속삭였다. 태민아, 그날의 스캔들이 최고의 축복이었어. 태민은 미소 지었다. 네, 준호 씨, 명예를 지키려던 당신이 사랑을 찾았으니까.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보았다. 서울의 추억이 바람에 실려왔다. 그 사랑은 영원했다. 감정의 깊이, 인간의 성장,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증거로. 준호의 은퇴 후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태민의 새 전시회에서 준호는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다. 이 그림은 우리 첫 만남을 상기시켜 관객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태민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준호는 불안했다. 태민아, 쉬어. 내가 다 할게. 병원에서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했다. 태민은 웃었다. 준호 씨, 걱정 마. 우리는 이겨낼 거야. 그 기간 준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나는 태민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일기를 썼다.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 태민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유럽의 도시들에서 그들은 젊었을 때의 열정을 되찾았다. 사랑해, 태민아. 매일의 고백이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희망이 결혼할 무렵 가족 모임이 열렸다. 희망의 파트너는 LGBT 커뮤니티 출신이었다. 아빠들 덕분에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준호와 태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갔다. 15년 후 준호는 신살이 되었다. 회고록을 썼다. 냉철한 CEO에서 사랑하는 남편으로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태민은 표지를 그렸다. 당신의 여정, 영원히 기억할게. 늙어가는 시간 속 두 사람은 여전했다. 공원 벤치에서 준호가 말했다. 태민아, 후회 없어? 태민은 손을 쥐었다. 전혀.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제 인생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전설이 되었다. 명예를 지키려던 남자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찾은 이야기. 인간의 깊이, 용서,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증거.